네, 여기 1번 문제 안 풀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 기억상. 네.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그거 한번 얘기를 했었지. 그 엔드 조건과 5월 조건에 대한 얘기 차이점이요. 기억나니? 그리고 또 그렇지. 엔드는 그리고 5월은 또는 그리고는 어떻게 겹쳐서 보자. 5월은 어떻게 합쳐서 보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지. 첫 번째 부등식 풀었는데 그냥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4x 플러스 1이다 쓰는 거 문제 없지. 맞아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분배해서 3x 플러스 3입니다 표현하는 거 문제 없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넘기면서 x 넘겨서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 다시 x 그대로 냅두고 왼쪽 넘어가서 4 오른쪽은 x 정리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니까 x는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요 4보다 뭐야 잠깐만 둘 다 크다네? 미안.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왜? 없어요? 아니 2보다 크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 너네들 겹치는 것만 볼 거니까 뭐 하자? x는 4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겠죠. 맞아요? 괜찮지? 넘어갑시다. 오케이.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는데 얘도 똑같은 연립부등식이긴 하거든요. 한번 풀어볼게. 숫자 상수항은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6 나오고 문자 있는 건 넘겨서 3x 정리할 수 있겠죠. 나누고 나서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일단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있는 거 넘기면서 5x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런 결론 나오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가 하는 말과 두 번째가 하는 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나? 아니요. 없죠. 마이보다 커라 마이보다 작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 다른 말로 해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실까요? 자, 그 다음 2번 여기 있는 것도 일단 분배를 좀 잘 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 있는 거 분모가 4, 그 다음 5 두 개 써져 있잖아.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하는 게 편하겠다? 20을 곱하는 게 편하겠다. 20을 곱하고 나면 너는 5 그리고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4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하겠죠. 얘네들 전개하시면 5x 플러스 5라고 나올 거고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지? 넘기면서 x 넘기면서 3보다 크다라고 일단 정리가 되고 끝나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분배하면 5x 마이너스 5 작거나 같다 3x 플러스 1 정리해놓고 넘기면서 2x 그거는 6입니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특수한 해를 갖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으래. 두 번째는 3보다 작거나 같으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3밖에 없지.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뭐가 된다? 3 x는 3이야. 요게 답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랑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등식이라서 풀다 보니까 부등식으로 답이 나와요. 범위로서 답이 나와요. 두 번째 있는 친구야 있는 거 다 계산하고 나니까 틀린 계산이 없다면 해가 없다라는 대답과 x는 3입니다 라는 대답이 필요해지겠죠. 그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줘. 지금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세 개를 동시에 엮어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얘네들은 문제 풀 때 연립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치. 둘둘 찢어갖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 찢으면 2x-5는 작거나 같다 3x-1보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3x-1은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5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너는 말이야 x 너는 말이야 마사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너는 2x 정리하면 너는 6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어디부터? 마사부터 어디까지? 3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 나오고 끝나겠죠. 아하, 어려운가? 괜찮죠? 두 번째 문제 본인들이 푸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연립부등식 문제 풀어볼게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b일 때 두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해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일단은요 내가 모르는 문자 a가 섞여 있긴 한데 제 상수 취급하고 남은 거 계산 좀 하시면 되겠죠. 근데 혹시 내 말 지금 빠르니? 네. 빨라? 잘 몰라? 그냥 해볼게. 알아는 듣잖아, 그치?
첫 번째 있는 거 가져다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x 넘어갈 거고 넘어와서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있는 친구 갖다 정리할 거니까 크거나 같다 3x 넘기면서 5-a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친구 한 번 더 정리하고 나면 3분의 5-a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이렇게 x 써지겠지? 맞아? 이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 해가요 어떤 식으로 생겼어? 범위로 나와 있나? 아니면 x는 b라는 한 지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 없잖아. 아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딱 한 군데만 있었던 거네? 이해하니? 다시 뭐라고? 얘가 범위 아니야? 범위가 아니야? 딱 한 지점에서만 만족했대? 첫 번째 친구 마이너, 아니 2보다 크면 좋다며? 두 번째 친구 뭔지 모르는 것보다 작으면 좋다며? 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야지 하는 말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거 두 개 하려면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래서 해를 보시고 무슨 생각하고 너가 얼마다? 너가 2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계산을 하면 A는 얼마가 나와요? 자, 이 친구 갖다 둔 상태에서 3을 왼쪽으로 넘기면 6 되는 거 맞지? 그럼 6이 나오는 상태에서 5-a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A는 빼기 1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해가 B일 때라고 했는데 B는 그럼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2일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1, B는 2입니다. 표현하고 끝나겠다. 다시 이거 연습 여기서 한 번만 해볼게. 칠판에서 약간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잘 들어놔야 돼. 요건 충분히 시험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식의 결론이 x는 말이야 예를 들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두 번째 식의 결론이 x는 말이야 5보다 작건 이렇게 해갖고 뭔지 모르는 더러운 친구 이렇게 있는 거야. 네모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합치면요 원래는 이런 게 맞지. 첫 번째 친구가 3보다 크다. 두 번째 친구는 네모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요거 두 개 만족시키는 거 원래는 x는 어디서 어디? 3부터 네모까지 이렇게가 맞지. 맞아요? 근데 이런 범위가 안 나오고 한 지점만 나왔어. 아, 이 친구가 점점점 이렇게 해도 범위가 나오잖아 계속. 어느 순간? 3보다 커요가 첫 번째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3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B만 나왔다? 다른 말로 이 3이 네모가 얼마나? 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얼마다? 이 문제에선 2다. 그 다음에 얘가 2고 얘도 2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그 두 개를 만족하는 건 너가 2일 때란 얘기구나. 뭐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충분히 연습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다음과 같다. 저기 사이, 저기 사이, 저기 사이, 저기 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3일 동안 등급이 다음과 같대요. X값의 범위랑 5월 2일의 범위를 예측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얘기요. 50-x만큼의 농도가 있었단 말이야. 맞아? 다시 얼마? 50-x만큼의 농도가 있었단 말이야. 이 농도가 지금 등급이 조음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지만 30보다는 작은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어디 사이? 0보다 크고 30보다 작아 이런 결론이 있었을 거야. 자, 두 번째 친구요. 5월 3일 걸 볼 건데 3x-40이 있는 상태였어요. 사이에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사이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쁨이라고 떴으니까 80초과 얼마? 150 이하 이거지. 80 초과니까 여기 80 쓰시고 초과면은 갖다 없애야 되는 거 맞지? 150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말하고 있는 x는 도대체 어떤 친구냐? 50을 갖다 넘기면요 마이너스 50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넘기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지. 한 번 더 정리하면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x는 20부터 50까지 이렇게 변하겠죠. 맞아요? 자, 다시 여기 있는 친구도 숫자만 있으니까 넘기면서 보자. 120
작다 3x 작다 190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x는 어디서? 40에서 어디까지? 60? 한 3점? 얼마 이런 식이겠죠.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좋겠대요. 40. 어땠으면 좋겠다? 40에서 50 사이야. 그렇지. 결국에는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40에서 50 사이야. 일단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x는 정확히 쓸게. 40보다는 커야만 하고요. 5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러면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은 어디냐? 40에서 50 정도 사이면 위에 봤더니 어때요? 30초가 80 이하 요 얘기하고 있지. 보통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얼마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고 정답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어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치? 학교쌤은 뭐 간단하게 내려면 낼만도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굳이긴 하다. 굳이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패스. 고민 조금만. 패스. 일단은 추론은 한 번에 모아서 하자. 나중에 영상 찾아볼 때도 그게 편하겠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절대값 부등식 한번 푸는 거 연습 좀 할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달래. 다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이잖아. 이거 내가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천천히 계속 들리기 좋거든요.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절대값에 있어서 필요한 얘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합시다. 일단 절대값은 난 항상 도입을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 절대값 2라는 친구는 얼마다? 2다. 절대값 마이너스 2라는 친구 얼마다? 2다.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양수가 있으면 뭐 해라? 그대로 꺼내라 이 생각을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이 음수가 들어있으면 뭐 해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다른 말로 부호를 반대로 꺼내라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눈에 보이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눈에 좀 익숙해요. 그치? 똑같이 이제 x에 대한 절대값을 볼 건데 얘처럼 경우 두 개로 쪼개서 써보는 거야. 여기 있는 x가 이 말이야. x라는 친구가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아니면 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치? 0보다 크다면 안에 드는 게 양수고 그러니까 그대로 꺼내라. 절대값 x가 얼마다? 그대로 꺼낸 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이 음수라면 부호를 반대로 꺼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애를 항상 몇 개로? 두 개로 쪼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절대값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정도로 받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y는 절대값 x라는 친구가 있었대.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두 가지로 쪼개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안에 들어있던 너가 0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너는 0보다 작았다는 얘기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y는 x라는 친구야. 이렇게 생긴 무슨 선? 직선일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는 얘가 마이너스까지 쭉 내려갔겠죠. 이렇게. 그치만 0보다 큰 부분에서는 x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x니까 대칭을 당한 모습일 거란 말이야. 결국엔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있지. 방금 함수 그린 거 있지. 좀 어려워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부등식을 더 제대로 어려운 문제까지 풀 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니네 고2 말해봐. 그러면은 케이스를 두 개를 쪼개야 돼요. 계속. 그렇지. 나중에 이런 함수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음수짜리를 뒤집을 거라서 결국에 이렇게 변해요. 이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부등식을 또 물어본다고. 이런 내용들을 할 때요. 절대값이 있는데 그 함수를 표현하는 게 너무 버겁다. 그럼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지금 막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일단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인지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걸 내가 정확히 좀 요약을 하자면 유형을 이렇게 잘게까지 쪼개면 니네가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사실 나는 요 핵심, 내용 하나를 갖고 푸는 게 좋긴 한데 좀 쪼개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가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런 문제들 얘기하는 거거든. 절대값 들어있고 그 밖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만 있는 이런 유형이야.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가요. 절대값 들어있고 그 밖에 문자도 같이 섞여 있고 숫자까지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 들어있는데 이 절대값이 두 번 들어있는 그 정도 유형이겠다. 그렇지? 맞아? 여기까지는 자주 보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니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좀 껴서 나온다. 물리포스 고난도 그 이상을 좀 내보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4는 0보다 작으면 좋겠어 이런 것처럼 2차식 안에 한 대상만 절대값을 끼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치? 뭐 한 4가지 정도 일단 써놓을게. 이런 4가지가 있을 건데 유형별로 해결책을 주자면 첫 번째 친구는 책을 펼치듯 펼쳐달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친구도 그렇게 정확히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다 보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문자가 바깥쪽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놈들이. 그럼 얘네들을 반드시 요 아이들을 무조건 갖고 풀어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케이스 나눠서 푸시면 된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요 내용 써놓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 이제. 다음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2x-3짜리로 한번 볼게. 여기 있는 거 절대값을 벗길 거야. 바깥에 숫자밖에 없죠. 사실은 내용은 원래 이런 거지. 너 2x-3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너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고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x-3이 그대로인데 반대로 뒤집힌다? 요 정도로 끝난단 말이야 원래. 얘네를 한 번에 표현하다 보니까 2x-3이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 매번 이렇게 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뭐 하자? 숫자 있고 하니까 2x-3은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 5부터 5까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숫자만 있기 때문에 연산하긴 편해요. 양변에 3을 넘기면 2x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그치? 다시 2로 나누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4까지 이런 결론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는구나. 만약에 0보다 이거보다 큰 걸로 변했다면 정확히 반대로 쪼개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한 번에 사이에로 하는 게 아니라 큰큰 작작 하시면 된다고. 뭐라고? x-2는 작은 거보다 작아. x-2는 큰 거보다 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요 두 개가 정답이 될 건데 x에 대해 정리할 거니까 x는 뭐 하자?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7보다 크거나 같아져. 이런 정답이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상관없거든.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부등식이 나온다. 여기 미지수 조금 넣고 뭘 해봤자 안 어렵거든요. 얘가 나온다. 그럼 너네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7번 내외 왔다 갔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점수 한 3.5점쯤 되겠지. 얘네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충분히 연습 좀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한 문제 다시 보고 끝냈었네, 그치? 결국에 얘는 이제 세 번째 유형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영상에 남아 있을 테니까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오랜만에 다시 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절대값 두 개 있으면 뭘 먼저 하자? 너가 도대체 언제 0이 돼?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 너가 도대체 언제 0이 돼? 너는 2에서 0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케이스를 총 3가지로 쪼갭시다. 위에다가 좀 쓸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x라는 친구는 말이야 마일보다 뭐 할 때? 작을 때야. 두 번째 케이스는 말이야 x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일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들어온 상태였다 칩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세 번째 케이스는 x는 뭐 할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좀 씁시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같다를 맨날 아무데나 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쪼갤 때 내가 같다 낀 거 있어? 없지. 근데 같다를 아무데나 껴도 되는 이유가 절대값 안쪽이 얘가 0이 된다면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그게 그거지. 그냥 얘가 같아지는 부분일 때 0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다는 아무데나 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의 차이 뭐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x밖에 없잖아. 부호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그 지점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마일에다 갖다 끼고 2에다 갖다 꼈지. 아무데나 끼더라도 마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가 0 나오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상관없어. 두 번째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인 거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x는 마일보다 작대요. 둘 다 미달인 상태인 거 맞지? 둘 다 미달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크다 9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9보다 큰 거니까 얘네 지우면서 8 이렇게 되겠지. x는 결론적으로 마사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여기까지 맞아요? 같습니다. 느껴요? 아니 같습니다 말 안 했어. 미안해. 같습니다는 없네요. 마사입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나온 두 번째 가정이기 때문에 두 놈을 뭐 해서 보자? 두 놈을 겹쳐서 보자. 그치? 겹치면 x는 마사보다 작아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다시 계산을 해보자. 두 번째 친구는요, 마일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마일보다 큰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통과했다 못했다? 통과했다. 헷갈려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돼. 0 있지? 0을 집어넣으면 양수지 그대로 나오라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통과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자. 어떻게? x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꺼내자. 두 번째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꺼낼게. 그 다음에 걔네들은 9보다 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계산하시면 x끼리 사라지고 3은 9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제 이거에서 헷갈려 하는데 이 말은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 거짓이란 말이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세요. 계산을 했더니 거짓이란 결론이 나와? 이 새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갖다가 버리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참이었어. 그럼 제 불가가 아니라 무조건 가능이란 얘기인 거지. 그 내용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다시 보자. x가 2보다 크다 그랬다.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두 다 통과했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했으니까 부호를 전부 그대로 꺼내오자는 얘기고, 그대로 꺼내오시면 x 플러스 1 그대로 꺼내오시면 x 마이너스 2 크다 9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2x 마이너스 1이니까 넘겨서 10 나올 거고, 결론은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큽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세 번째 케이스 안에서 나온 이런 결과였으니까 두 놈을 뭐 해서 보자? 겹쳐서 보자. 결론은 x는 뭐보다 커라? 5보다 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1번, 2번, 3번에 대한 결과가 총 나온 거잖아. 다. 1번 결과가 뭐야? 마사보다 작아라. 2번 결과가 뭐야? 안 돼 너는. 2번은 무조건 안 된대. 3번 결과가 뭐야? 5보다 커라 이런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겹쳐서 봐야 돼? 합쳐서 봐야 돼? 얘네는 전부 합쳐서 보는 거야. 그치? 이런 케이스 또는 저런 케이스 또는 저런 케이스 전부 합치자. 결론 x는 마사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면 돼요.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x는 마사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큽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요,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게, 근데 너네 이거 지금 괜찮지? 이해 잘 되지? 네. 그치? 괜찮아? 좀 어려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가 하다 보면 틀리지 어디선가. 요거 연습 좀 많이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도로 애들 가르쳐봤을 때 이거를 아예 이해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이해는 좀 하는데 어제도 질문 막 받아보면 좀 안 된대 뭔가. 그럼 항상 부호에서 실수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였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썼잖아. 근데 여기서 얘 한 번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그리고 마이너스 2 쓰고 계산하고 답이 안 나온대. 답이 안 나오긴 하겠지 그러면. 근데 약간 그런 부호 실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도 계산 때문에 좀 헤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나온다. 얘가 나오면 솔직히 딱 10번 정도쯤에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것도 딱 잡아놓으면 진짜 좋지. 사실은 위에 있는 1번보다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정도니까. 이거 진짜 이런 절대값 유형 같은 거는 시험에서 합치면 많으면 2개 적으면 하나거든. 근데 네가 이 유형만 완벽히 풀 수 있다. 뭘 주든지 간에. 그러면 일단 5점 확보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3번 봅시다.
저 8시 저요? 7시? 7시 10분. 자, 걷는 속도가 초속 1.5m인 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t초 동안 걸었더니 ft래요. 여기 있는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의 값이 뭐 이랬으면 좋겠대. 그런 t의 값의 범위. 휴, 잘 생각해보자.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너네 학교에서 이거를 굳이 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비슷한 뉘앙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뉘앙스의 문제 나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문제들이요, 항상 안쪽에 누구만 써져 있냐? 그냥 너무 무난무난하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이거 해봤자 막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이거 뭐가 어렵냐, 그렇잖아. 사실은 이게 변별이 그다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외워서 푸시면. 그래서 저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초속 1.5m인데 t초 동안 걸었대. 우리 거속 시 정도는 알고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거미, 송지, 시커마타 요거 알고 있죠? 일단 거속식 기억은 하세요. 속력 줬고요, 시간 줬어. 속력 시간 곱하면 누가 나온다? 거리 나온다 이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초속 1.5로 가는 t를 곱하면 나오겠죠. 1.5t. 근데 그 거리를 우리가 무슨 t라고 부른다? ft라고 부른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맞지? 그렇게 걸은 거리의 이름을 ft라 부른다며. ft가 1.5t구나 라고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자리에다 누굴 집어넣으면 1.5t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5t 마이너스 120 절대값 그게 1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사실상 유형으로 따지면 첫 번째랑 다를 건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ft를 구하시오. 구했습니다. 문제 없죠. 1.5t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소수가 싫거든 이제 솔직히. 그래서 1.5 말고 뭐라고 써도 돼?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요? 그래서 1.5t 다른 말로 2분의 3t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2분의 3t로 쓰자. 2분의 3t 마이너스 120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게 15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의 고민을 조금만 해볼게. t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지 0이 돼요? 당장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는 하면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 값인데 이게 양수값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쌤, 저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다시 방정식 푸시면 돼요. 무슨 방정식? 40. 1차 방정식 40 그냥 넣으면 안 되겠다. 봐봐. 2분의 3t 마이너스 120이 얼마라고? 0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3t는 얼마예요? 120이겠지. 그럼 t가 얼마면 돼? 120 곱하기 얼마? 3분의 2 약분하면 40에 곱하기 2니까 80이겠지. 지금 한 거는 머리를 한번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기준점이 언제다? t가 80일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걸 가지고 두 개를 쪼개셔도 괜찮고요. 뭐 하셔도 돼요 이제? 요거 내가 범위 이거 찾으라고 한 건 그것 때문이야. 실제 시험 때요, 쌤이 뭐 굳이 요거 하나만 넣어줄 필요가 있나? 아니요. 얘랑 다른 하나 또 이렇게 하면은 유형 3번 이렇게 넣는 거 맞지? 그렇게 좀 기준을 못 잡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어쨌든 절대값 하나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된다? 펼쳐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너 2분의 3t 마이너스 120은 사이에 들어있어.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5부터 15 사이에 들어있어.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맞을까요? 네. 그럼 이제 요거 계산을 좀 해보면 120 넘기면 2분의 3t만 남고 120 넘겼으니까 135 하나 나올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얼마? 105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t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135 곱하기 3분의 2 여기는 105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지.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3으로 지우면요 3, 3, 9에다가 3, 5, 15 이렇게 나오고 얘도 3으로 딱 지우면 얼마 남아요? 3, 4, 12에다가 3, 5, 15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약분 다 하고 계산하면 70부터 어디 사이다? 90 사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t는 70에서 90입니다 정도고요. 지금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특이한 건 없죠. 하던 거 그대로인데
그냥 어느 부분 ft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숫자가 좀 뭐하다? 활용처럼 보이다 보면 좀 커지긴 한다. 이런 게 문제긴 하겠죠. 그 정도 확인 좀 잘 하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와. 부등식 요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서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절대값 얘기 끝났으니까 칠판 얘기는 필요 없지. 그냥 지워버릴게.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2차 부등식의 핵심은 어디서 왔다? 얘를 함수로 그려내는 거에서 핵심이 오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 친구 함수 그려야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 편하게 한번 풀어보면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친구에 대해 잘 들어야 돼. 인수분해를 하는 행동들이 정해진 건 사실 아니거든? 근데 나는 왼쪽에 있는 이 2차식이 어떤 놈인지 궁금할 만은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알아야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지 않겠어? 너 누구 있지? 너 고현민 알아? 모르지? 고현민이랑 너 중에 누가 덩치가 클까? 모르지? 현민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뭔가 덩치가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키가 120 정도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너네 기준 그리는 건 표준형 아니면 뭐밖에 없어? 인수분해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인수분해하면 x-3, x-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아, 이 친구 이렇게 생긴 2차식이래요? 문제 없겠죠? 그럼 한 근이 얼마고 그게 1이고 다른 한 건 얼마야? 3이야?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지? 지금 문제 있나? 문제 없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2차식과 0 중에 누가 크고 누가 낮아 이 얘기였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얘 x값이라고 y값이라고? 얘 y값, 얘 x값이 y값이야? 너도 y값이야? 그러니까 0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인 거고 0보다 낮았으면 좋겠어. 0보다 낮은 건 어느 부분? 여기 부분들에 해당하는 얘기가 맞겠죠? 맞아요? 아, 얘 0보다 낮구나.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x 어디서 어디가 답이다? x 1부터 3까지가 답이다. 갖다 껴도 되겠죠? 맞아요? 아, 이 정도로 체크하면 정답이 풀린다? 뭐 이 정도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 풀긴 해야 되겠다. 요거 세 개 딱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여기 있는 친구의 숫자가 조금 크기는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될까? 일단 당연한 건데 인수분해 되는지는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9랑 6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더해버리면 뭐 한 25쯤 나오잖아. 아, 뭐 될라면 될 수도 있고 애매하다, 그치? 인수분해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어? 일단 써보자 그냥. 9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이 있는데 그게 0보다 크대요. 여기 있는 식 말이야. 알시고 한번 해보자. 찍어볼까? 3 만약에 4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12 5 마이너스 문제 없겠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이야 3x-4 전체에 대한 제곱이고 그게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요, 이 친구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을 건데 가운데 축이 얼마입니까? 3분의 4라는 얘기고 그때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겠지.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 너 거기 있는 2차식 말이야. 2차식은 0보다 높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0이 되는 시점이 한 번 있죠. 이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0보다 높은 거 맞지? 아, 그러니까 x는 못 빼고 x는 3분의 4 빼고 전체. 오케이? 3분의 4만 아니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얘도 또 2차식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너네가 선택해. 쌤, 저는요 마이너스 붙은 2차식이 그닥 어색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살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싫어요. 뭐 굳이 뭐 생각하기도 싫고 넘겨서 하시면 돼요. 그냥 넘겨서 풀게.
얘 갖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짜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이렇게 생겨서 중근이 어디서 생긴다? 띵. 그치. 여기가 2일 때 생긴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중근 갖고 있잖아. 근데 너가 웬만하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근데 미안한데 작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같은 거 한 번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뭐다? 여기 만족은 x는 2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친구 좀 좋게 생겼나? 아니요. 좀 뭐 쉽게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붙여요? 잠깐만. 이 친구 일단 마이너스는 싫으니까 넘기십시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거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 친구 인수분해가 안 돼. 봐봐.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야? 함수를 보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너 무슨 형밖에 없다고? 표준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정확한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표준형을 바꾸는 게 맞아. 표준형을 바꾸면 어떻게 생기냐 이 친구가 이제 2차식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해버리냐면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기 때문에 0보다 크지. 언제나. 그러니까 정답이 모든 실수 이렇게 끝나거든. 근데 얘가 0보다 떠있다라는 사실을요. 표준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편한 버전이 판별식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은 얘기인데 표준형이나 판별식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저렇게 써져 있는 친구 같고 난 걱정되는 건 딱 하나야.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면 못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판별식을 쓰는 거라고? 너는 인수분해 아니면 표준형을 통해 함수를 구경할 건데 표준형보다 조금 더 편하게 보는 건 판별식이다. 얘네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 거야? 너는 비교적 편해요. 앞에 개수만 갖고 보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좀 더 디테일해. 가운데 축은 얼마인지, 최소 값은 얼마인지, 어디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보이잖아. 오케이?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한 모습을 봐볼까 하면 판별식을 쓸 거야. 4분의 d라고 쓸게요. 4분의 d 짝수 공식 쓸 거고 짝수 공식은 얘의 절반을 제곱하는 거지. 절반하면 마1 제곱하면 1. 그럼 짝 1 쓰고 빼기 4ac 대신에 ac만 쓰면 되죠. 2 곱하기 1 하니까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친구 실제 값이 마1 되고요. 그건 0보다 작은 거 맞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뭐 한다? 떠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정답입니다. 끝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 문제들 있잖아. 2차 부등식 이런 기본 문제들이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너무 기계적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는 나중 되면 니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 많은 내용을 사실 니네가 못 풀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있는 걸 딱 갖다 주면은 이거 근데 쉽잖아요. 그냥 인수분해 해갖고 답 내면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언제가 큰짝짝인지 언제가 사이에 있는지를 또 외워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딱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여기 있는 게 조금 변해버린다든가 나중에 니네가 이제 2학기 넘어가든 2학년 넘어가든 했을 때 함수가 변해버리면 요 느낌을 그대로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또 얘기가 써져 있죠. 얘네도 이제 연립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풀어야 되는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 내용 똑같습니다. 처음에 있는 거요. 갖다 정리하면은 x라는 친구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두 번째 있는 친구 몇 차식? 2차식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고 있었대. 얘 인수분해하면 3, 1에다가 2, 1, 대각선 6,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에 너는 3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야. 정리하고 그게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친구요. 결국에는 어디서 어디 사이? x는 마 2에서 3분의 1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또 동시에 얘기해서 봐야 되니까 결국에 겹쳐서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고요 3분의 1보단 작더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럼 두 번째 있는 연립부동식을 풀어달래.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일단 아까처럼 두 개 쪼개놓고 계산을 좀 하면 되겠죠. 이 친구 두 개 딱 쪼개면 x제곱 아니야 x 플러스 1은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정리 한번 하시면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되겠지.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0보다 큰 거잖아. 0을 오른쪽에다가 좀 쓸게요. 그럼 함수 한번 그냥 그려놓고 판단 좀 합시다. 뭐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돼요. 첫 번째 거 0이고요 마지막 거 2잖아. 0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이런 영역들을 원한다는 얘기지. 맞아? 결론적으로 x는 뭐 하거나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두 번째 친구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는데 그게 작아요. x 플러스 9보다. 이 친구 가지고 다시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친구 인수분해 다시 해보면 4, 2,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될 거고 결국엔 얼마 나옵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지. 0보다 작으니까 그려놓고 얼마에서? 마 2에서 4까지요. 결론적으로 x는 마 2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결국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봐보려면 쭉 그려놓고 봅시다. 첫 번째 친구 하는 말 0보다 작으래. 그러면서 동시에 2보다 뭐 하래? 크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두 번째 친구 하는 말이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까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은 겹치는 부분이 두 군데 생기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 x는 말이야 마 2보다 크고요 작고 0보다 또는 x라는 친구는 말이야 2보다 크고요 작다 누구보다? 4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연립부동식을 만들겠다는 거구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나겠지. 중간에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얘는 큰 잡자기랑 사이에 끼면서 운이 좋게도 두 가지 영역을 먹어버린 거니까. 자, 그 다음 2차 부동식도 다시 보자. 2차 부동식의 해가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지. 문제 빨리 풀어보면 이런 얘기 될 거거든요. 여기는 2차식이요.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대충 그어놓을 거고 0보다 큰 포인트 여기 찾아줘 이런 얘기잖아. 맞아? 결국에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대충 하는 건데 뭔 말하는 거냐? 얘가 말하는 마일과 3이라는 건 저 2차식의 뭐다? 해다 이렇게 되겠지. 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두 근이 얼마다? 마1과 3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 두 근을 근으로 갖고 있는 2차식을 세우시면 돼요. 근 알고 있으니까 설정하셔도 되고 근계수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겠지. 나는 그냥 설정할게요. 두 근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그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네들은 항등식이어야 되겠지? 같다고 두고 설정한 거니까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겠죠. 쉽다 쉬워. 그치? 괜찮을까? 혹시 어려울까봐 궁금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주희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연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니? 너무 쉽다 그치? 막 웃음이 나고 울음이 나나? 그러겠죠. 오케이. 4번 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요 얘기 좀 제대로 다시 해봅시다. 우리요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방정식도 방정식인데 부등식을 제대로 풀 수
부등식을 제대로 풀 수 있으셔야 함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4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저런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얘기가 하는 건 fx가 있는데 걔가 0보다 낮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y값들끼리의 비교니까. 그럼 0보다 낮은 fx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거 맞을까요? 에헤이.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요. 얘는 gx라는 친구가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gx라는 친구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 얘기하는 거 맞겠죠?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을 건데 빨간색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x의 값은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 파란색이 존재하도록 하는 x는 어디부터? 마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런 얘기지. 얘네들을 전부 겹치도록 만들 거다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을 보셔야 되겠죠. x는 어디부터? 0일 때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정답이 되겠네. 아, 그래서 지금 부등식 풀어봤더니 계산할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그래프 보시고 0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요 쓰시면 돼요. 중요한 점 하나만. 지금 여기 기준으로 gx는요 0을 끼는 걸 포함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gx 파란색이란 친구는 0 되는 걸 인정해준다는 얘기잖아.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부분을 동그라미 이렇게 먹고 있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라 얘기했어? 0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0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 0을 인정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2라는 곳은요 0 되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2에는 짝대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요렇게? 네. 그러니까 x는 뭐다?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괜찮겠다. 그치? 한번 나중에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5번 봅시다. 이런 거 어려운 거 없거든요. 시험 때 혹시 말이야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우습잖아.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요거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주행 중에 하려면 나 써져 있죠. 너네 글씨 읽을 필요가 있나? 요것만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제동거리가 70 이하였으면 좋겠어. 그때 자동차의 최대 속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내용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x는 시속, 제동거리는 y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제동거리가 70 이하니까 y라는 게 70보다 낮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식을 다시 세워보면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요 200분의 1x 제곱에다가 더하기 5분의 1x가 있는데 너는 말이야 낮으면 좋겠어. 뭐보다? 70보다 낮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대로 가장 큰 시속, 속도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푸시면 돼요? 얘요 일단은 200분의 1x 제곱 쓰시고 5분의 1x 쓰시고 빼기 70 작거나 같다 0 이거지. 뭐 실을 수는 있지만 200을 양쪽에 곱합시다. 200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랑 200 나누면 얼마야? 40 나오지. 그러니까 플러스 40x 마이너스 7, 2, 14니까 14 쓰시고 0 3개 붙이면 되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럼 이 친구의 최대 단점은요 숫자가 크다는 게 그냥 꼴보기 싫은 것 뿐이겠지. 근데 적당히 쪼개갖고 40 정도 나오게 만들면 되니까 또 다시 고민을 해봅시다. 얘 내가 만들 때 7, 2, 14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만약에 7에 관련된 거, 2에 관련된 걸로 쪼갠다면 2개 빼서 5에 관련된 값이 나오겠지. 내가 원하는 4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게 맞을까요? 얘 인수분해는 문제는 계산이 좀 있다는 거 정도겠네요. 난 요렇게 좀 해볼게. 너는 말이야 140이랑 100이야 이렇게 한번 쪼개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너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40 똑같이 x 마이너스 100 그게 얼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가능한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140부터 어디까지? 100까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문제에서 얘기 쭉 좀 읽어 좀 볼까요? 단 x는 0보다 크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 최종적으로 x는 0보다는 클 거고요. 100보다는 작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가능한 대로 제일 큰 x는 얼마다? 100이다. 정답은 시속 100입니다. 끝. 이 정도 얘기가 끝나겠다. 어떤가? 뭐 엄청 특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 때 뭐라고? 이런 글씨 많은 거 있어요. 물론 얘를 먼저 풀란 얘기는 아니야.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 이제 한 시간은 20분, 25분 남았고 한 3개 정도 더 풀면 딱 15점 올라가서 좋긴 한데 이제 잘 안 풀려 막.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이런 글씨 많은 친구가 있다? 얘 푸세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식만 잡고 계산하시면 돼. 단점은 뭐? 숫자가 조금 크다는 거. 오케이? 인수분해하는데 애먹지만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단원 마무리 한번 들어가자. 너는 페이지 있고 혹시 주희 저번에 받은 프린트를 갖고 온 거니? 저번에 이거 이런 있지? 여기 있죠? 오케이. 맞아. 이게 저번에 안 갖고 왔다고 보고 있는 거지? 아닌가? 일단 오케이.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 하나. 너네 단답형 이번에 나온다 했나? 단답은 나오지. 단답형에 만약에 실수 x 실근 이런 말 없으면 저 방정식의 근을 이어서 3만 쓰면 되겠니? 안 돼요. 근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돼. 그거 꼭 좀 주의 좀 해줘야 돼. 방정식 풀라 그랬잖아. 그럼 답을 너가 내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인수분해하자. x-3 요렇게 인수분해하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정리하는 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여기서 3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 진짜 단답형일 때 특히 3, 4차 처음 배운 친구들이 허근 안 쓰시면 틀리는 거야 얘는. 오케이? 실근이란 말이 있을 때만 3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근의 공식으로 허근 만들자 정도일 거고 짝수 아니니까요.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36 빼기 9는 얼마니? 25 이렇게 나오겠죠. 25가 맞나? 36 빼기 9 27 이렇게 나오지? 맞죠? 오케이. 27 그리고 음수니까 i 밖으로 뽑읍시다. 그럼 요 친구 계산을 좀 하면요. 야이씨 너는 초딩이야? 풀마 3 루트 3 i입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진짜 어렵다던가 한번이. 너는 손에 붙인 거야? 와 진짜 초딩 같아. 나 그거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딱 한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 8살? 9살? 요럴 때 집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지금같이 더운 날 있지. 땡볕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트에 들려서 그런 껌 300원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500원짜리 주고 200원 거슬러 갖고 신발 주머니에 넣고 껌을 다 씹어요. 동생이랑 뭐 쓰고 싶은 그거 있을 때는 다 씹고 여기 이렇게 하고 착 붙여. 근데 항상 그런 거 잘 못 붙여. 항상 뭔지 알지? 여기 좀 접히면서 붙고. 개방해. 그리고 이거 지우려면 사실 물로 헹구면 되잖아. 그렇지만 손 좀 이렇게 비벼. 빨개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먹은 기억이 없는데 맛있으면 됐지?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뭘 할 수 있다?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꼭 찾아야 된다. 단답형일 때. 자, 그 다음 거요. 여기 있는 거 몇 차 방정식이야? 여기는 4차 방정식이야. 이 친구 4차 방정식 풀고 싶은데 4차 방정식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으로 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까 그때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 할 때 우리가 숫자를 찍지. 근데 걔가 정수지.
얘는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루트 2를 찍는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건 지금 x 4제곱, x 제곱 두 개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면은 뭐 치환을 하셔도 되고 이 꼴을 꼭 맞춰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맞춰. x 4제곱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었잖아. 맞아요? 조립제법. 얘는 치환 좀 해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서 x제곱을 치환 한번 할게. 그냥 뭐 라지 x 정도로 한번 쓸게요. 그럼 이 친구 말이야. 라지 x제곱 더하기 라지 x 빼기 2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가능. x 플러스 2랑 다시 x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쓸 수 있을 거고요. 라지 x 대신에 스몰 x로 바꾸시면 x제곱 플러스 2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렇게 x제곱에 대한 2차식 두 개로 쭉쭉 쪼개져 있는데 첫 번째 친구랑 두 번째 친구 중에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실근 나오고 실근 얼마? 1, 마이너스 요거 나올 거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에서 뭐가 나온다? 허근 나오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x는 1과 마일은 잘 쓰시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x2에서 나오는 누구? 허근은 근해 공식으로 구합시다. 그치? 2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거 없고요.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셔도 될 거고 쌤 저 근해 공식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그럼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는 결국 루트 2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에 가능한 데는 몇 개? 전체 4개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의 1차식이지 두 번째 2차식이야. 첫 번째 몇 차? 1차야? 두 번째 2차야. 너네들 그러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내가 문제 풀 때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쓰는 내용을 말로 할 때도 있고 문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막 주저리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보통 못 알아듣거나 멍 때려요. 못 알아듣는 건 솔직히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멍을 때려요. 그래서 도입이 어떻게 된지 기억을 못해. 그리고 새까맣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계산하는 거 보고 아 맞아 저거 인수분해 해. 맞아 즉 가고 나중에 식순위 풀어보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걸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는데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어디서 온다고?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거. 문자 하나 만들려면 관계식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너는 말이야 x는 마이너스 2y야 이렇게 바꿔놓는 게 일단 핵심이야. 근데 얘는 1차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감 없이 문제가 끝났죠. 근데 니네가 나중에 뒤에서 뭐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연립방정식 보여요? 6번 같은 연립방정식? 이런 연립방정식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겠니? 아니요. 얘도 기본이 뭐여야 돼? x는 누구야 혹은 y는 누구야 라고 정리되는 게 기본이어야 돼. 일단 요 문제 풀고 바로 6번으로 넘어갈 거니까 앞에 거 풀어놓고 들어올게요. x는 마이너스 2y야. 문제 없죠. x자리에 마이너스 2y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y 전체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y 곱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그게 4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계산하시면은 너는 4y 제곱 곱해서 플러스 2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 그게 얼마? 4 이렇게 나오죠. 지울 거 지우면서 y 제곱이라는 친구가 1이 나와야 될 거고 가능한 y는 누구 나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둘 다 쓰시고 x라는 친구는요 y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렇게 써놓은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갈 건데 6번 넘어서 다시 문제 좀 풀어보자. 연립방정식의 해가요 알파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 좀 구해줘 이랬지. 2차 있어. 원하는 내용은 어떤 문자는 다른 문자로 두는 그 방식이었어. 지금 당장 안 되죠? 뭐부터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 첫 번째 친구로 할게요. 왜요? 두 번째 친구는 30하고 좀 싫어. 첫 번째 친구 인수분해 여기가 얼마 되면 돼? 2, 1에 1, 1, 2, 1 마마 붙으면 되죠. 결론적으로 너는 2x-y x-y 그게 0이야. 일단 둘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결론은 2x는 y다 이거 아니면 x는 y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같지? 뭐 정리 깔끔하게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제 y를 없애는 식으로 운영을 좀 할게요. 두 번째 있던 이 식 전체에다가 y 대신에 누구를 넣자? 첫 번째 케이스 써놓으시고 누구라면 2x가 얼마라면 y라면 쓰고 들어가는 거야. 2x가 y라면 첫 번째 식은요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y 대신에 2x 문제 없고요. 더하기 2에다가 y 대신에 2x 또 문제 없고요. 제곱하면 그게 36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계산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전개하면 8x 제곱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6에다 9x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게 36이다. 아 그러니까 x 제곱은 얼마다? 4다. 아 그러니까 x는 얼마다? 2거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첫 번째 가정 안에서는 y는 누구랑 누구로 쪼개질 수 있어? 2배 붙이면 되니까 4랑 마이너스 4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이게 첫 번째 가정 계산 끝. 다시 두 번째 계산 또 시작하면 되겠죠. 두 번째 계산 뭐라고? x가 y야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계산 다시 들어가 봅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x 또 쓰고 2 쓰고 뭐 x 쓰고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게 36이야. 요거 정리 다 하시면요 너는 말이야 x 제곱인 거잖아. 그치? 계산하면 4x 제곱이 얼마다? 36이다. 결론 x 제곱은 얼마다? 9다. 그치? 가능한 x는 누구다? 3이거나 마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y는 그대로니까 3이거나 마3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걔네들의 근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제일 크면 좋겠어였죠. 더하면 얼마? 6 더하면 얼마? 마6 더하면 얼마? 6 더하면 얼마? 마6 제일 큰 건 6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6입니다. 정답 6이야 끝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이 되게 쉽단 말이야. 되게 쉬운데 어느 부분에서 애들이 가끔 이상하게 하냐면 첫 번째 식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잘 들어놔야 돼 이거는. 여기 좀 안 보이거든. 그 x 플러스 y 뭐 있을까? 제곱 마이너스 xy는 3.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뭐 4xy 5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얘네들 풀 때요 원래 기본이 봐봐 저기서 인수분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줄 알든 하잖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풀거든.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이제 유형이 이렇게 써져 있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뭔 말인지 몰라도 되고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식 너 못 풀지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 x 플러스 y를 하나의 새로운 문자로 만들자. 뭐 라지 a라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x 곱하기 y를 뭐라 두자? 새로운 문자 라지 b라고 한번 둘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식들을 다시 표현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식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그거는 a제곱을 쓰고 빼기 2b라고 표현하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뒤에 원래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게 3이야.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해하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 이거 살려서 쓸게. 살려서 x 플러스 y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식이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을 하면 이 친구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그리고도 2xy가 또 붙어버리잖아. 그럼 나는 얘만 필요하니까 이 친구 반대로 넘기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 너 대신에 얘로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써져 있는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빼기 3xy 이거겠지.
그럼 얘를 a,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3, b가 3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두 번째씩 가지고 들어가서 a제곱 플러스 3b가 얼마야? 5야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럼 얘가 문자 두개, 식 두개 짜잔 나오고 얘네끼리 연립이 가능하도록 생겼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a, b를 먼저 구하고 a, b를 구하면 x, y에 대한 식이 두 개 또 나오니까 x, y를 다시 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두 번째 있는 연립방정식 안 풀게. 님들 혹시 이거 이제 넘어가도 될까? 이거 괜찮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갖고 오세요. 5번이나 풉시다 이제.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갖고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여기 있는 값들 좀 계산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4차 방정식인데 모든 근이 아니라 두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인수분해 하는 게 맞아. 실근 두 개를 먼저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근 두 개를 구해야지 인수분해 x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다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저기 있는 3차식 다시 인수분해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니까 뭐 쓰자? 조립제법 쓰자 이렇게 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부호가 콩당콩당 뛰고 있거든요. 대충 1 넣으면 안 될 거고 한 2쯤 넣을까 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잖아. 한번 2를 넣어봅시다. 2, 1, 2, 1, 2, 3, 6, 0 끝났네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x,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게 끝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해서 두 허근 찾으라 그랬는데 허근은 어디서 나온다? 오른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에서 나온다. 그럼 너가 갖고 있는 허근이니까 근계수 관계가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통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잖아. 맞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개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그다음 혹시 몰라서 하는데 근계수 혹시라도 헷갈리면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근계수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올 거거든 아마. 그러니까 근계수를 막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뭐 굳이 쌤한테 물어보기까지 좀 애매하고 막 약간 요 정도로 있으면 시험 들어가서 못 풀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그럼 아는 거 못 풀고 모르는 거 못 풀고 푼 거 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다 구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 뭐 하자? 통분하자. 분모가 얼마야? 분모는 두 개 곱해서 알파 베타야. 대각선 곱하면 베타 제곱, 대각선 곱하면 알파 제곱이지. 순서만 바꿔서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쓸게요. 방금도 말했지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로 바꿔도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합과 곱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모는 얼마? 3, 분자는 얼마? 마일의 제곱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정답 끝. 이 정도 얘기했다. 맞을까요? 오!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 절대값 들어있네. 절대값 들었으니까 일단 두 개 쪼개놓고 절대값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친구 1은요 크다 절대값 x-2보다 크다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잠깐만 조금만 해야겠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하나 쓰시고 짜잔. 첫 번째 거 한번 쓰시고 두 번째 거요. 절대값 x-2는요 작거나 같다 3보다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자 크다라는 거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바꿔놓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방향은. 작은 거는 사이로 들어오는 거 알죠? x-2는 말이야 마3부터 어디까지? 3 사이야. x는 말이야 어디부터? 마1부터 어디까지? 5까지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두 번째 친구는 큰 작작인 거 맞죠? x-2는 1보다 크고요 또는 x-2는 마1보다 작아요. 그렇지? 계산하시면 x는 3보다 크고요 또는 x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 구할게요. 개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가능한 정수 x 다 써봅시다. 마 1 되죠? 0 되죠? 1은 안 되지? 2 안 되고 3 안 되고 4 되고 5 되죠?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야? 8이야. 정답은 8입니다. 끝. 이 정도 문제겠다. 할만하죠? 다시 부등식 저 친구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좀 구해줄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유형이다. 절대값 들어있죠? 밖에 문자도 있지. 두 가지 다 풀어볼게. 요 친구요. 절대값 있던 대로 풀어야지 하면 3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라는 친구 있었잖아. 너는 사이에 들어있어. 이렇게 쓰겠지 네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x 플러스 2,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을 쪼개는 거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2 두 개씩 들어있으면 요 친구는 절대 한 번에 못 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너 빼곤 전부 숫자니까 양쪽에 더하고 양쪽에 곱하고 양쪽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는 문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버리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요. 두 번째 거 3x-2는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2보다 쓰시고 같다가 연산하면은 크다 4x 반대는 0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x는 뭐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나 쓸 거고 이제 두 번째 거야. 2x 넘기면 4보다 작다. 결론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누구? 0, 1,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개수 3개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잖아. 혹시 몰라서 한번 옆에 잠깐만 빨리 보여줄게. 쌤, 저 지금 이 방식이요 뭐 어렵진 않은데 좀 한 번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 일단 절대값 기준으로 쪼개시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뭐 한다? x가 3분의 2보다 커요 라고 쓰시고 여기 지금 기준이 3분의 2니까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x는 3분의 2보다 작아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크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나올래? 물어보시고요. 작다 x 플러스 2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래? 물어보시고요. 누구보다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서 나오는 결과 갖고 계산을 막 할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만 만약에 넘기면 3x 마이너스 2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써지지. 그럼 이제부터는 어때요? 너가 갖고 있는 결론 뭐해? 똑같지? 맞아요? 마이너스 붙었고 플러스 붙었고 그치? 그래서 결국엔 얘를 풀게 되는 거구나. 편한 대로 갖고 와서 푸시면 된다. 자, 9번 한번 봅시다. 연립부등식 해가 있는데 이 친구의 두 해는 1부터 2까지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치?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시작해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얘의 해가 있고 얘의 해가 있잖아. 이건 체크 좀 하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는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꼭 마스터 해줘야 돼. 문제는 둘 다 문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충 느낌만 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근이 이미 정확히 정해져 있지. 여기서 뭘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너는 같다가 없지. 근데 얘가 같다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너는 같다가 있지. 얘는 같다 있다 없어? 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쟤네가 저런 식으로 대응될 뜻 정도의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2차식이 전부 이렇게 생긴 건 맞잖아. 아래로 볼록하게. 그 상태에서 0을 딱 그어버리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요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거든. 이해하세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안 먹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시작부터 끝까지요 이런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이 부분은요 시작 부분이야 끝 부분이야? 끝 부분이지. 이까지요. 그러니까 이 얘가 2라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얘기고 이해 잘한다.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이 여기가 얼마? 시작이고요. 여기가 얼마? 끝이에요. 이번에는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시작에 대한 얘기니까 너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뭔 얘기한 거냐면 얘의 근 하나가 얼마야?
2. 얘의 근 하나가 얼마야? 1. 요 내용을 체크를 해줘야 돼. 근이 2라면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잖아.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인데 그게 0인 거잖아. 계산하면 2a 플러스 2가 0인 거고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이번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6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될 거야. 계산하면 b라는 친구 얼마야? 5 이렇게 나오겠죠. a, b 둘 다 뭐 했다? 구했다. 끝. 이 정도죠. 괜찮네. 생각보다 안 어려워 하시네. 여기까지 오케이? 발전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합쳐서 보자 해도 넘어가. 오, 오랜만에 경우에서 딱 여기까지 보고 오늘 끝내자. 5문제. 5개요? 딱 5개. 10분 남았는데요? 금방이? 안 되나? 빨리 해볼게요. 우진이 가족은 우진이가 파는 게 아니네. 우진이가 간 식당은 피자 3개, 파스타 2개야. 한 가지 메뉴를 주문할 거야. 그럼 저 5개 중에 몇 개 시킬 수 있어? 하나만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3P 1.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피자 중에 3개, 피자 3개 중에 고르든가 아니면 파스타 2개 중에 고를 거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른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그냥 5가지 경우겠죠. 아니, 네. 그냥 2가지, 3가지 또는 2가지 합쳐서 5가지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문제는 피자랑 파스타 하나씩 주문 이렇게 돼 있으면 피자 고르는 거 셋 중에 하나, 파스타 고르는 거 둘 중에 하나, 걔네들을 동시에 시키는 거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죠. 6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풀었고요. 다음 수에 약수기수 구해라. 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요 쌤 저 약수기수 구하는 거 잘 몰라요 하시면 잘 들어놔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막 틀리고 그럼 슬프잖아, 그렇지? 자, 48이요.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하면 2, 24, 다시 2, 12, 2, 6, 2, 3. 결론은 너는 2, 4개, 3, 1개야. 그치? 그리고 원래 의미는 설명했었지. 테이블 그리고 1로 했잖아. 어떻게 하자 이제? 여기 숫자에 뭐 해서? 하나 더 하자. 여기 숫자 지수 1이잖아. 하나 더 하자. 2개를 가져다 곱하자. 정답 얼마? 10개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 더 하자고 했는데 왜 하나 빼요? 아니. 지수에 하나를 더하죠. 여기 숨어있는 1 보여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정확히 연습하시고 120 한번 구해보시고요. 넘어가서 XY가 자연수일 때 합이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 부등식이기 때문에 순서상이 꽤나 많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붙은 숫자 없지. 그럼 너 편한 대로 가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자 일단 X 기준으로 생각하자. 우리는 X가 1이라면 가능한 Y는 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4까지겠지. 다시 X가 2라면 1부터 시작해서 3까지겠지. 3이라면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4라면 1. 5면 안 돼요. 그렇지? 여기 몇 개?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개. 다 합치면 5, 그치? 10 이렇게 나오겠지? 결론은 정답 10개입니다. 이해합니까? 괜찮겠죠? 속도 진짜 빠르지 않아? 뭐야? 4번이 왜 어디 갔나 했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1개, 2개, 3개 곱했더니 홀수면 좋겠대. 내가 옛날에 처음 설명할 때는 홀이고 홀짝짝이고 짝짝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이제 홀인 것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지. 다시 짝수 곱하기 홀수하면 똑같이 짝수잖아. 짝수가 한 번이라도 섞이는 순간 짝수로 변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 요 상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심볼은 몇 개 있는 거야? 0부터 9까지 몇 개? 10개 있는 상태야. 이 중에 짝수로 분류되고 홀수로 분류되는 거 생각해보면 짝수 몇 개? 5개. 홀수 몇 개? 5개. 홀수에 0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1, 3, 5, 7, 9 5개인 거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9개. 이씨, 야 홀수를 뽑기로 했잖아. 5개. 여기 몇 개? 5개. 여기 몇 개? 5개면 문제 없겠지. 이 친구들은 전부 동시에 들어온 얘기니까 뭐 하자? 곱하자. 5 세제곱하면 얼마야? 125.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3분만에
오른쪽 그림은 어느 공원의 정문, 분수, 후문을 연결한 거야. 정문에서 정원 분수로 거쳐서 후문으로 가는 경우를 구해줄래? 어디서 해서? 정문에서 해서 후문으로 갈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지. 얘네들을요 좀 멋지게 쓰고 싶으면 케이스를 나누시면 돼요. 바로 첫 번째 케이스 정원을 들려서 가는 방법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정문에서 정원 갈 때 몇 가지 방법 있어? 세 가지 방법 있어. 정원에서 후문 갈 때 두 가지 방법 있지. 그리고 얘네는 동시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동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잘 들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가 동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에이 쌤 정문에서 정원 가는데 동시에 어떻게 정원에서 후문을 가요? 그 시간의 동시성이 아니고요.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걔네를 선택한 내용에 대한 동시성이거든. 너 어떻게 왔니? 저 정문에서 정원 찍고 정원에서 후문 찍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했어요. 뭐뭐 하고 뭐뭐 했어요. 뭐뭐 그리고 뭐뭐 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일단 동시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곱하기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6가지. 두 번째 케이스야. 다시 분수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대. 분수까지 가는데 몇 개? 2개. 그치? 2개 계산하면 6개, 4개. 그치? 그런데 다시 물어보자. 정원을 잠깐만. 정원 분수. 아이씨. 미안해. 문제를 잘못 읽었다. 아니 순서가 다 있었구만. 정문에서 정원 분수 모두 거쳐서 가라 그랬네. 이 길을 못 봤어. 이 길을. 그럼 케이스를요. 일단 요거 그냥 문제 하나 풀었다 치세요. 축하드리고요. 다른 문제 이렇게 풀어볼게. 이번에는 케이스를 어떻게 쪼개면 되냐? 정원 먼저 갔다가 어디 가는 경우? 분수 갔다가 가는 경우 있을 거고, 다시 이번엔 분수 먼저 갔다가 뭐 하는 경우? 정원 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일단 정문에서 정원을 먼저 찍었어. 3가지 케이스 있어요. 정원에서 분수 가는데 1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리고 분수에서 후문 가는데 2가지 경우밖에 없죠. 똑같이 분수를 먼저 찍으면 2가지 경우가 있겠지. 분수를 찍고 정원 가는데 1가지 길밖에 없고요.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원을 찍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후문 가야 되니까 2가지 경우 있겠죠. 계산이 똑같네. 6, 4 이렇게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더하는 거니까 10가지 정답 나오고 끝나겠죠. 오케이? 자 오늘 일단